6월 증시도 서서히 끝나가게 되는 이번 주입니다. 자, 월요일이 시작되고 이제 오늘 포함해서 4거래일이면은 6월 증시가 끝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번 6월 증시 보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자, 특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6월에 그 이전 있었던 변동성보다 더 날카롭고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보니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무너지고 여러 가지 뉴스 매체에 보면은 비관적인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시죠? 불편하시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쫓기는 입장만 아니라면, 쫓기는 처지만 아니라면 오히려 주식시장 변동성은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아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 사이에는 얇지만 아주 엄청난 고수와 하수 간의 경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의미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6월 달에 주식시장 변동성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급락이 6월 달에 강력하게 전개됐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급반등 나오고 있죠. 요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방향 A율로 보내주십시오.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은 V자 형태 비슷하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급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더 힘든 시간 보내셨을 터인데, 자, 증시가 급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6월 13일부터 시작된 전격적인 급락장 속에서 마치 요 급락이 송곳 마냥 투자자의 마음을 허비팠고요. 그리고 롤러코스터처럼 투자자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원했던 아니면은 본인이 원치 않고 반강제적이든 시장에서 떠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한 듯 합니다. 자, 최근에 증시를 보게 되면은 2010년대와는 다른 변동성이 자주 나타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요 시점입니다. 이때 변동성이 폭발하기 시작해가지고요.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강세장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후에 조정장이 1년여 지속되는 동안 변동성이 그 이전 2010년대에 비해서 이게 한 단계 레벨업 되었다라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지표는요, 이건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변동성 참고형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단에 있는 것, 이 가운데 블록에 있는 것은 등락률 절대값의 1년 2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단부는 변동성 지표인 표준 편차, 1년간의 표준 편차를 현재 지수와 비교해서 이제 율로 표시한 겁니다. 자, 한눈에 보시더라도 위에 값이든 아래 값이든 2010년대에 비해서 2020년대의 변동성은 한 단계 레벨업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2020년대를 보내면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내 투자 경험상 이렇게 높은 변동성은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변동성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 이전 2010년대부터 투자를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자, 2010년대를 투자 시작을 한 때다라고 하신 분이라도 투자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자, 이러한 분들 입장에서도 내 투자 경험상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적이 없었다고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SNS나 뉴스, 인터넷 게시판 등등 보다 보면은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지금의 시장 변동성, 2020년대에 발생하고 있는 시장 변동성은 20년 전으로 넘어가서 과거 2000년대급의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그때 수준까지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2010년대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주가 지수가 1800에서 2200포인트에 가는 박스권을 6년간 반복을 해왔고요. 그리고 1단위 등락률 자체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 2010년대 내내 변동성이 이렇게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낮아지면은 수익이 만들어지는 전략 중에 하나가 옵션 양매도 전략이 있습니다.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요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양매도 ETN이란 게 2010년대 후반에 등장합니다. 중위험, 중수입으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것을 개발한, 이제,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 증권사 팀이 엄청난 연봉을 받았고, 그리고 엄청난 트레이드 조건으로 다른 증권사로 갔더라라는 것이 2010년대 후반에, 하나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남아있을 정도로 2010년대 변동성은 정말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변동성, 2000년대 초중반처럼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요즘과 같은 등락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2000년, 2001년, 요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레벨이네요. 요 때는요, 전 종목 하한가. 물론 100% 전 종목은 아니고, 한 몇 종목 빼고, 전 종목 하한가 가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될 때, 2001년 9111, 이런 일이 있을 때, 전 종목 하한가 가는, 그러한 일들도 자주 발생하곤 하였는데, 그때 변동성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년대 초중반, 그 변동성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특히, 쫓기는 입장에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변동성 장세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쫓기는 투자자란 게 무엇이냐? 요게 이제 당장 딱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자금이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강제로 청산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압박을 받는 그러한 자금 같은 경우 쫓기는 입장의 투자 자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투자 기간이 한정된 투자 자금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은근히 있죠. 내가 세입자한테 전세금 받았는데, 요거 이제 몇 개월 뒤에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이 몇 개월 동안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들어온 자금, 요 몇 개월, 길면 한 1, 2년.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 외에도 잠깐 사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잠깐, 이게 현금 흐름이 갑자기 고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내가 몇 달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경우. 투자 기간이 한정된 그러한 투자 자금으로 투자하신 경우 시간에 쫓기게 되죠. 그리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대출을 이용한 투자 자금. 이건 위에서 언급드린 자금보다도 더 구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건 덜덜덜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비투자금,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스탁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미달하게 되면 강제청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 외에도 집에서 눈치 보고 투자하는 자금들도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남편의 눈치 또는 와이프의 눈치를 보시고 투자하는 자금 같은 경우, 자, 이 또한 쫓기는 자금입니다. 왜냐, 이제 시간의 제한도 있지만, 증시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평가 금액이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2억으로 했는데 1억이 됐어. 근데 이게 또 집에서 식구들이 봤다. 야, 이 바보야, 병신아 하면서 예. 그래도 못 들을 소리를 들으면서 주식 다 팔아 뭐 이런 압박을 외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뭐 투자 기간이 한정된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른 일반적인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투자자에 비해서 불안감이 정말 심각하게 증폭되게 되고 반강제적으로 청산되기도 하고 혹은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두려운 마음이 극단에 이르면서 포기하신 분들도 늘어나게 되고 외압에 의해서 외압이란 게 이제 외세가 아니고 뭐 식구들이나 또는 친구들의 외압에 의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변동성이 확대되겠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2주 동안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그러한 변동성을 마주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쫓기는 입장만 아니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투자 수익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약간 갸우뚱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변동성이 높아져서 특히 이제 변동성이 높아질 때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비율이 이게 상승장에서도 변동성이 높아지긴 하는데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게 한 80%. 상승장에서 변동성 높아지는 건 한 20% 되는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된 건 대표적으로 2007년, 그리고 2021년, 20년에서 21년 상반기. 이런 식이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락장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 좀 공감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식 투자자 중에 특히 이제 가치 투자자분들 중에도 보면 이제 퀀트 투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백테스팅하고 연구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2000년대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때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락장에 의해서 변동성이 폭발한 그 시기가 집중되었던 시기가 2000년 초반입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1년 뒤에 91, 그 1. 그 고변동성 장세가 펼쳐진 이후에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까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던져지는 그런 비이성적인 증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트리플 저평가, 트리플 5 이야기 드렸죠. 퍼 레벨이 5배 이하, PBR 0.5 이하, 배당 수익률 5% 이상, 이런 종목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 이번 6월 증시를 보내면서 변동성이 폭발하고요. 급락하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흘러갔고, 여기에 이제 공포심리가 가득하다 보니, 뉴스 매체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찬양 1세계 뉴스 기사들이, 이제는,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요. 비이성적인 증시를 증폭시키게 되죠. 결국 주식시장에 저평가된 종목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변동성 장세가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이제 바닥이다, 그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동성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변동성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쫓기는 입장이 아니어야 하겠죠.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예, 주식시장 이번 6월 중순에 있었던 그 조정장을 예, 마음 편하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번 한 주 이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